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테디 라온쌤입니다. 네, 오늘은 앞으로 객실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2년간의 대학생활 혹은 4년간의 대학생활을 어떻게 보내야지 가장 알차게 또 후회 없이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총 5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저는 2년제 항공서비스과를 재학하면서 누구보다도 후회 없이 또 알차게 보냈다고 자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정말 아낌없이 그동안의 저의 경험들을 살려서 이를 앞으로 객실 승무원 면접에서 어떻게 적용해보면 좋을지 이 모든 것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바로 학점 관리입니다. 저는 2년제 대학교를 4.5점 만점에 4.35점으로 졸업하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아직 대학교 학점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치가 잘한 건지 좀 못한 건지 혹은 높은 건지 낮은 건지에 대한 감이 조금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대개의 대학교는 4.5점 만점에 4.0점 이상인 경우에는 높다고 볼 수 있고요. 3.5점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학과 생활, 또 학과 공부, 그리고 단순 필기시험을 비롯한 모든 실습 수업, 또 발표 수업 이런 것들에 정말 적극적으로 잠을 줄여가면서 좀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정말 후회 없는 만족스러운 학점으로 졸업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학점이라는 것은 모든 대학생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기회이기 때문에 학점만큼 여러분들의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점이라는 것을 본인의 강점으로, 본인의 그런 경쟁력으로 어필하고 싶으시다면 이 학점 관리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사실 단순히 시험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학점이 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출결과 필기시험, 또 실기시험, 과제, 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종합해서 또 모든 전공 과목들, 또 교양 과목 모든 것을 종합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단 하나의 과목도 놓치지 않고 조금 성실하게 임해주는 태도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둘째로는 바로 대내외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대내외 활동에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동아리 활동, 또 학생회 임원 활동, 또 그리고 실습 과정에 참여하는 것들 등등등이 있습니다. 대학마다 또 학과마다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학과에서 어떤 동아리를 운영하고 어떤 활동들을 지원해주는지 여러분들께서 조금 꼼꼼히 참여해보고 저는 웬만하면 이왕이면 정말 다양한 것들 여러 가지들을 참여해보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단순히 이력서에 한 줄 더 작성한다는 것만을 넘어서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객실 승무원 그런 공채 지원 시에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속에도 녹여볼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면접 답변 속에도 정말 많이 녹여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나 이제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항공안전 플러스 라운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좀 안전 관련 역량들 또 봉사활동 관련한 것들을 조금 말씀드릴 수 있었고요. 또 학생회 임원 활동을 하면서 리더십 또 팀워크 부분을 함께 연결지어서 저를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정말 면접 기출 문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갈등 해결 경험 또 대학 생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 봉사활동 했던 경험이 있는지와 같은 그런 정말 많은 기출 답변들에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것들에 참여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경험치를 하나하나 조금 더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정말 학생의 임원 활동을 하면서 정말 좋은 동기들 후배들과 함께 하면서 사실 단순히 정말 대학 친구들을 넘어서 지금까지도 정말 가깝게 지내고 있는 그런 소중한 인연들을 함께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들께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내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로 세 번째로는 바로 외국어 자격증 취득하기입니다. 사실 외국어 자격증의 경우에는 정말 다양하죠. 예를 들어 본다면 토익, 토스, 오픽, HSK, JPT 등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학기 중에 이런 외국어 자격증 공부까지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사실 학기 중에는 우리가 학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학과 공부에도 열심히 임해야 하고 또 학과 활동에도 열심히 임해야 하고 정말 많은 과제들 그리고 발표 수업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외국어 자격증 취득까지는 조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빠듯합니다. 또 정말 이도저도 아닌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외국어 자격증의 경우에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조금 집중해서 취득을 빠르게 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매 방학마다 조금 친구들
친구들과 함께 혹은 대학 동기들과 함께 모여서 학원에 같이 다니기도 하고 또 카페에 모여서 좀 영어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어 자격증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글로벌 역량, 또 글로벌 소통 역량, 또 글로벌 마인드 이러한 부분은 정말 자연스럽게 증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굳이 나는 외국어 성적이 높아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력서에 정말 명확하게 보이는 수치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글로벌 역량을 어필하실 거라면 외국어 자격증을 최대한 높은 점수로 취득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또 요즘에는 제2외국어를 굉장히 우대하고 있는 항공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어, 중국어뿐만 아니라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런 것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혹시나 영어가 아닌 다른 부분에도 관심이 있다면 제2외국어까지 취득하는 것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간혹 가다 보면 외국어 자격증 공부를 하겠다고 휴학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런 외국어 자격증 취득을 하겠다고 좀 휴학을 결심하신 분들께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토익 900점을 받겠다 이런 각오로 휴학을 내게 되지만 사실 휴학을 하게 되면 나의 자유시간이 너무나도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씩 해이해지고 다음 시험 때 열심히 하지 뭐 다음 달에 열심히 하지 뭐 이렇게 되면서 눈을 감았다 뜨면 복학을 맞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1년 혹은 6개월 동안 휴학을 하면서까지 외국어 자격증을 취득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방학 시간에 이 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적어도 800점 또는 850점 정도까지는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네 번째로는 어학연수 과정에 참여하는 것 혹은 교환학생 과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대학 시절에 교환학생 과정에 정말 참여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사실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기회가 저에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교환학생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주어지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한 언어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들과 함께 좀 살아보고 또 외국인들과 함께 대화해보고 또 우리와는 다른 음식 문화,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좀 체험해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교환학생 과정 혹은 어학연수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학 시절에 1년간 휴학을 하면서 한 6개월 정도 포르투갈에서 조금 생활을 해봤었는데요. 사실 코로나라서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홈스테이 그리고 좀 쉐어하우스에서 외국인들과 직접 살아보면서 저희 한국 문화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보는 시간도 갖고 또 저는 그들의 문화를 또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정말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저는 외국어 자격증 점수도 그리 낮은 점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포르투갈 거주 경험과 함께 엮어서 저의 그런 글로벌 역량을 제 경쟁력으로 또 제 강점으로 한번 어필해볼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과정 혹은 어학연수라는 그런 과정은 여러분들께서 학생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기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꼭 놓치지 말고 꼭 외국에서 한번 살아보면서 정말 우리와 다른 문화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혹시나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던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것을 어떻게 조금 고쳐볼 수 있는지 내가 혹시 우리 문화에 대해서 소개해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훗날 객실 승무원 면접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르바이트입니다. 사실 아르바이트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아르바이트를 함으로써 우리가 나중에 자기소개서 혹은 이력서 혹은 면접 답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이 정말 많아집니다. 특히나 우리는 객실 승무원 준비생이기 때문에 서비스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나만의 고객 응대 노하우 또 불만 손님 혹은 진상 손님 응대 경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했기 때문에 팀워크 경험 갈등 경험 이러한 것들을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일머리라고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그런 일머리 또 센스라는 부분을 이런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길러볼 수 있고 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면접에서도 한번 어필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것은 없고 많은 분들께서는 대부분 카페 아르바이트 또 웨딩홀 아르바이트 레스토랑 아르바이트 또 자동차 리셉션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객실 승무원 준비생이기 때문에 사실 서비스 아르바이트는 꼭 대학 생활 중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항공사 면접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는 정말 꼭 한번 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객실 승무원은 서비스 역량 또 애티튜드 부분이 정말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내가 한번 길러보고 또 경험해보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고, 또 정말 감사한 고객들도 정말 많지만 반면에 좀 이런 불만 고객들 또 진상 손님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조금 잘 극복할 수 있는지, 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는지도, 이러한 것들은 정말 경험에서부터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학기 중이 아니더라도 꼭 방학 기간을 활용해서라도 이런 아르바이트 경험을 반드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간혹 가다 보면 한 3년, 약 4년 정도 카페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길게 근무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오랜 기간 근무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나중에 조금 이런 꾸준함, 책임감 이런 부분까지 한번 어필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학점관리, 대내외 활동,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 외국어 자격증 취득, 그리고 아르바이트 이렇게 총 5가지로 나누어서 객실 승무원을 준비하는 대학생으로서 대학생활 중에서 하면 좋을 것들, 또 반드시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었는데요. 언뜻 보면 정말 많을 수도 있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지? 조금은 막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하나하나씩 경험하는 것이다.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경쟁력이 된다. 또 내가 조금씩 더 성장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임해보면 어떨까요? 사실 우리의 꿈, 객실 승무원이라는 꿈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실 대학교를 입학했다고 끝이 아니라 저는 대학교를 입학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챙기셔서 정말 후회 없는 대학생활 보내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 또 다른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 스튜디오 테디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면 제가 또 여러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도움될 수 있는 정보들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